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부와의 대화 시간은 이계정 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대화 시간 때 혹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대학과 성함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통로에 스탠딩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까운 곳에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부와의 대화 사회는 이계정 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네. 제가 교육부와 관련된 회의에 꽤 많이 참석을 해봤는데 오늘같이 이게 처관님을 비롯해서 많은 실장, 국장님이 참석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농담으로 교육부는 지금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처관님을 비롯해서 실 국장님께서 오신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많은 지원을 하리라고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참석하신 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서 최은옥 차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순서는 저 끝에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장미란 의대 교육지원관님 오셨습니다. 네. 송근현 대학정책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해숙 실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주희 대학지원관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혜란 평생교육지원관님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차관님과의 대화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차관님께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차관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최은옥입니다.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계기에 이렇게 여러 총장님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총회 이기정 회장님 그리고 최재원 부회장님, 전민현 부회장님, 정태주 부회장님 선출되셨다고 들었고요.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올 2월 말까지죠. 지난 1년간 대교협을 이끌어주신 양호봉 청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여기 계신 우리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총장님들과 또 대학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의 대전환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 또 지역 격차의 심화 이러한 사회 구조적 충격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학 상회에서는 전통적인 역할과 기능이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대학과 정부가 힘을 합해서 긴밀히 협력해서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학이 자율혁신하고 저희 정부에서는 대학을 지원하는 이런 기조하에 여러 가지 일들이 추진되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의 틀을 기반으로 대학이 5극 3특 그 권역별 산학협력과 연구와 창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대학과 기업과 지방정부가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AI 대전환과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서 BK21 사업이라든지 첨단 산업 부트캠프 또 특성화 대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고등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2030년까지 5년 연장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2026년에 특별회계 규모는 17조 1천억입니다. 전년 대비 약 1조 원 증액이 되었고요. 이를 기반으로 지방대 육성이나 첨단 산업 인재 양성 등 핵심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4단계 BK21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27년 예산에 반영해야 할 5단계 BK21 사업을 대학 현장과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대학의 의견을 듣고 또 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할 때 총장님들과 소통하면서 또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규제 개선도 다양하게 지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등록금 규제 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인상 폭이 법정 상한이 있어서 총장님들이 좀 부족하다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또 학생들은 부담이 굉장히 큰 것이고, 그래서 등록금 인상분이 대학 교육 여건과 질 제고, 그래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총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8월, 26년 8월에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시행이 됩니다. 법에 따라서 고등교육 발전 중장기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또 구조 개선에 대한 기본 계획을 올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이고요. 이 과정에서도 총장님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대학은 미래를 이끄는 핵심 인재 양성 기관으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총장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교육과 연구 혁신 그리고 지역 산업과 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 인재 양성에 매진을 해야 하고 총장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육부도 총장님을 비롯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현장에 적합한 현장의 필요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 개발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고요. 총장님들께서 많은 고민도 같이 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도 저희 교육부에 많이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차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회원대학을 대표해서 대교협 부회장이시면서 사총협 회장이신 인제대학교 전민현 교수님께 총장님께서 환영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벌써 3월 새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교육부와의 대화 시간에 참석해 주신 우리 최은옥 차관님과 또 교육부 관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라든가 지역 대학의 위기, 또 AI 대전환과 같은 현재의 상황이 대학의 위기이자 또 어떻게 보면 혁신의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국립대학 위주로 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사립대학 사총회 회장으로서 좀 우려가 됩니다만 정부의 공정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오늘 교육부와의 대화 시간이 대학과 교육부가 함께 힘을 모으고 대학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총장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우리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민원 총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부와의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은 대교협 부회장이시면서 부산대학교 총장이신 최재원 총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총장님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소개받은 그리고 오늘 이 교육부와의 중요한 간담회에 대화의 좌장을 맡게 된 부산대 최재원 총장입니다. 그 조금 전에 들으신 바와 같이 여러 중요한 고등교육 관련된 이제 정책이라든지 사업들이 전개가 되고 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중요한 시기에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6시 정도까지 이렇게 좀 마쳐야 되는 이제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인 이제 운영을 위해서 우선 네 분의 총장님으로부터 먼저 질문을 좀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먼저 그 신청을 받아서 네 분을 정했는데 차례대로 이제 질문을 하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다 들은 후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플로우에서 한 두 분 정도 질문을 더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석대학교의 박노준 총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석대학교 총장 박노준입니다. 전북 지역 협의회도 맡고 있고 또 권역별도 맡고 있어서 오늘 교육부에서 대교협에서 좀 질문을 해달라는 청이 들어와서 전체 지방대학 다 아마 공감하는 내용일 것 같아서 오늘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빨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은옥 차관님 반갑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7년째 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대화에 처음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별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나서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소통이 좀 덜 됐던 것도 있었고요. 그러나 오늘은 큰 기대를 가지고 제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역 정주 지원권에 관한 건입니다. 전북을 예를 들자면은 청년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생명, 제조, 돌봄 등 여러 산업에서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고 구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히 유치 대상이 아니라 지역 정주형 인재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라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유학생 정책은 전국 단위 기준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이나 모집 정원 운영에 있어 보다 유연한 적용을 좀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겠고요. 특히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유학생의 경우 E7 등 취업 비자 전환 절차를 좀 간소화한다 그러면은 아마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법무부하고도 아마 공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방대학들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지방사립대 안정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전북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5, 16년, 이제 17년째 이렇게 그 등록금이 동결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죠. 그래도 지난해 올해 또 어떻게 보면 좀 묵인해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등록금을 올려서 조금은 이제 숨통이 트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사립대는 지역인재 양성, 평생교육, 지역사회 봉사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적 성격의 기관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따라서 단순한 시장 논리나 구조조정 접근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 사립대에 대해서는 기본 교육 여건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안정 지원 체계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따로 구체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대학 자체가 좀 자립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 캠퍼스 부지 활용 규제 완화. 과거에 좀 푼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또 구체화돼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총장 처음 할 때 나왔던 얘기 같아요. 벌써 5, 6년이 지났는데도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혁파를 좀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그러니까 학교 건물이나 임대 여러 가지 사업, 학교 내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대학의 등록금도 그렇고 자유권을 좀 주십사, 학교 건물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좀 부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좀 해줄 수 있는 정책을 좀 파격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좀 더 여쭙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바로 차관님 좀 답변을 바로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외국인 유학생 정주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스터디 코리아 정책으로 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확대를 해 왔는데 2030년까지 30만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그런데 올해 그걸 조기 달성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국제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서 외국인 유학생도 그 나라별로 굉장히 경쟁이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유학을 오려면. 그래서 양적으로는 조기 달성을 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공부를 하고 직업을 갖고 또 돌아가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그런 선진국으로서의 외국인 유학생한테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좀 많이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1단계 스터디 코리아에서 그 30만 원 달성을 이제 양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양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 관리를 잘하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정주를 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비자 정책이 필요한 것에 따라서 특례를 주고 하는 방식으로 좀 여러 가지 비자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법무부에서도 지금 비자 종류가 39가지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자 문제를 좀 이렇게 단순화하면서 간소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 교육부에서도 그동안 이제 K-스타 비자라고 그동안 그 과기원들 5개 과기원들에 대해서만 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으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발급을 했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저희가 BK를 통해서 대학원 육성 사업을 하다 보니까 BK 우수 대학으로 되어 있는 27개 대학도 그 K-스타 비자를 발급받는 대상으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대학들은 그 K-스타 비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자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됐고, 또 어제 법무부에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그 K-코어 비자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전문대, 물론 이제 대기업이니까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그 전문대학의 제조업 관련된 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학과에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한국어 5등급 이상이고 뭐 이런 학생의 경우에 3년간 취업을 해서 하면은 이제 비자를 영주권 주는 뭐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해나가겠다고, 굉장히 이제 비자 문제는 되게 많이 이제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학의 유학생들을 굉장히 30만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어학 연수생을 빼고라도 뭐 한 20만 원 되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 학생들을 우리가 잘 케어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국제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저희가 그 대학의 그 국제 인재 양성 그 선도대학 그거를 통해서 법무부랑 이제 협업해서 굉장히 대학에서 이 유학생들의 질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무조건 양적으로 늘린다기보다는 그 유학생이 한국에 와서 질 좋은 교육을 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정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랑 협업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법무부뿐만 아니라 그 정착하기 위한 그 직업의 내용들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부처와 협업을 계속할 예정이고, 다만 이제 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기간에 있어서는 오히려 유학 와서 한국에 대해서 실망하고 뭐 하는 경우, 그렇게 교육받지 않도록 저희가 질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대학에서도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대학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점을 둬서 그렇게 관리하고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방사립대 안정적 지원 체제 말씀하셨는데, 그 대학 시설 활용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용 기본재산이 학생이 줄어서 교육용 기본재산이 100%를 넘는 대학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그 수익용 기본재산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을 개선을 한번 했고, 그래서
작년에 그 대학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좀 이렇게 한 단계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이 그렇게 활용을 많이 했고요. 근데 지금 박노준 총장님께서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안 되고 있다면 어느 부분이 안 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지금 규제 합리화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뭐 들으신 바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된 비자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뭐 질적 관리의 중요성이라든지 뭐 결과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방사립대학에 대한 각종 뭐 제도 개선 필요한 제도 개선 통해서 수익률이 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제 지역 대학의 활로를 개척하고 또 지역 대학이 활로를 좀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부탁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고 또 그걸 하겠다는 말씀으로 느낍니다. 오늘 아침에 저 대구 매일신문 이렇게 기사를 하나 보니까 우리 경북대학과 대구정책연구원이 공동 연구를 해서 지역 대학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했던 좀 특이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보니 하여튼 기사 내용만 잠시 보니까 연간 경북대학의 이제 지출입니다. 지역 내 지출을 가지고 발생했던 게 연간 1.2조 정도 생산 유발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고용 유발 효과도 11,000명 정도 이렇게 고용 유발 효과를 만들어내더라. 뭐 결과적으로 이제 GRDP 기여도에 확산되는데 대학이 이제 지방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보고 저희도 당장 이제 부산에서도 한번 이제 좀 해보고 싶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결국 이제 지역 사립대뿐만 아니고 지방 대학들이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뭐 최후의 보루라는 차원에서 각종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향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님이신데 현재 한국여자대학 총장협의회 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두 번째 총장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이향숙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여자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현재 정부에서 이제 국가인공지능 전략 등 이제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 인재 양성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해봤어요. 근데 현재 정책에서는 이제 여성 AI 인재를 확대하기 위한 이제 별도의 특별한 전략이나 이제 프로그램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 국내에서 이제 그 세계 대학의 어떤 자료 데이터랑 비교하면은 그 스템 분야 쪽에서 또 이제 그 여성 인력 양성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AI나 이제 ICT 분야는 더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재단의 그 자료를 좀 보니까 여성 AI 인력 비율이 이제 세계 평균 한 30.5%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15.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성 인력을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산업 인력을 좀 특별히 이렇게 확대하는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여성 AI 인재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특별히 그 성별 데이터 편향 검증 측면에서나 또는 젠더 관점 데이터 설계 그리고 공정한 알고리즘 평가 그리고 AI 윤리 기준 강화 측면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AI 인재가 많이 좀 부족하죠. 세계적인 그러한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성 인재를 좀 더 양성하는 측면에서 좀 전략이나 또는 정책을 추진한다면은 우리가 더 가능한 인재를 더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뭐 들으신 바와 같이 AI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여성 AI 인재 양성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저희 여학생들이 초중고는 물론 대학에서도 여학생들이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잘 하는데 그쪽 분야로 진출하는 여학생이 많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쪽 분야로 진출을 AI 분야나 스템 분야로 진출을 학생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크게는 초중고에서 스템 교육을 강화해서 여학생들이 굉장히 경험을 하면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대 같은 이제 여학생 대학이나 아니면 다른 총장님들 남녀공학이지만 그 여러 가지 여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정부 정책을 설계를 할 때 과거에는 뭐 소규모 사업으로 여대만을 위한 사업을 뭐 기획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굉장히 지속되기는 어렵고 지금은 이제 사업을 잘게 쪼개기보다는 굉장히 크게 묶어서 대학이 더 자율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방향이라서 여대를 위한 뭐 사업을 하긴 어려운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대처럼 이렇게 충분히 남녀공학이랑 대학이 같이 경쟁을 해도, 이대는 이번에 NRL 사업도 되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학에서 굉장히 여학생들의 그렇게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도도 해주시고 또 대학이 혁신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도 참여하시고 하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하면 결국에는 여학생도 그 분야에 많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브로드한 대답인데요. 여학생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서 여학생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시고 저희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잘 찾아보겠습니다. 네. 예, 뭐 대답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그 뭐 여전히 어쨌든 그 스템 교육도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이제 대학에서의 뭐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참 중요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뭐 여자 대학뿐만 아니라 그 남녀 공학 대학에서도 또 패키지로 이렇게 뭐 사업비가 내려오든지 하면은 뭐 다양성을 잘 살려서 그 사업을 좀 펼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혹시 너무 빨리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또 중간이라도 관련된 질문 관련해서 또 추가로 또 말씀 주실 게 있으면 그때 질문을 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 정도로 두 번째 거는 그 답변을 마친 걸로 하고,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국민대학교의 정성열 총장님이신데 현재 서울 총장 포럼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총장 계시면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또 우리 총장님들과의 대담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대기업 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까 과장님 교육부 업무 계획에서도 언급되고 우리 차관님 모두 발언에서도 강조되고 있고, 첫 번째 우리 우석대 박 총장님 질문에도 또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해주시고, 역시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우리 차관님 또 교육부 관계자분들께서 우리 고등교육 분야에 있어서 규제 개선이나 또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애써주시고 있다고 느껴지고 감사드립니다. 사실 최근 우리 교육부가 학사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 개혁을 해주신 것은 정말 좀 상당하고 피부로 체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기왕에 이와 더해서 지금처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이 모든 대학들이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성화 전략, 그리고 이 경쟁을 하면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학의 설립 목적이라든지 교육 이념이라든지 또 특성화 계획에 따라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입시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관련 규제들을 혹시 개선하거나 개혁해 주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예,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그 우리 입학제도 관련 규제 개선 완화 이런 내용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 총장님께서 그 입시 제도의 개혁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 확대라면 구체적으로는 뭘 의미하시는지는 좀 여쭤보고 싶으나 뭐 그걸 여쭤보지는 않고요. 저희 지금 이제 정책 방향 조금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지금 AI 시대에 AI가 수능을 뭐 거의 만점 맞는 그런 시대에 지금같이 학생을 평가해서 선발하는 방식이 이 시대적으로 맞느냐, 그리고 미래 인재를 기를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입시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시는 결국은 고등학교까지 길러진 학생들을 대학이 이제 나누어서 선발하는 이제 과정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까지의 학생들을 창의적으로 잘 길러내야 될 테고요. 이제 대학이 선발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자율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의 자율성 아주 중요하죠. 우리 대학이 뭐 선진 외국에 대해서 이 입시에서는 자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 교육열과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을 생각을 할 때 대학의 자율성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학생 학부모가 가지는 부담이라든지 또 입시에 있어서 공정성 이런 문제가 굉장히 우리는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가치들이 굉장히 조화되는 방안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것도 총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입시가 너무 복잡하니 학생들이 힘들고 경쟁에 내몰린다. 그리고 좀 단순화해라. 이런 이제 요구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이 가능하면 권하 개념에 맞고 그 대학이 선발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일단은 앞으로는 저희가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현재는 저희가 이제 있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대학에게 자율성을 좀 발휘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대학의 전형 요소가 이제 4가지가 인정이 되고 있잖아요. 학생부, 수능, 논술, 실기, 그리고 교대 같은 데는 이제 심층 면접 뭐 이런 게 되는데, 그 4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전형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학이 수능에서 4가지, 수시에서 4가지 전형, 그다음에 정시에서 2가지 이렇게를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현재의 이 4가지 전형 요소 외에 다른 거를 추가를 하게 되면 학생 학부모가 지금 너무나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의 마음 건강이 굉장히 이제 걱정되는 상황에서 당장 어떻게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전형 요소를 최대한 대학이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대학 전형 방법을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추후에 그 여러 가지 대입을 개선할 그런 계기와 또 논의의 장이 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더 크게 논의를 해서 좋은 정말 미래 인재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지,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그걸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뭐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뭐 대학의 자율성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또 학생도 저희 부산대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학생도 저희는 조금 나은 형편입니다만은 지역에 다 비슷할 것 같은데, 학생이 또 급감하고 있으니 그 학생을 받아들이는 선발하는 그 과정에 대한 뭐 다양한 방법을 좀 미래 그 잠재적인 걸 좀 잘 찾아내서 할 수 있는 좀 다양한 방법을 좀 찾아내면 좋겠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그 큰 숙제고 고심을 많이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 공정성을 이제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아직 여전히 이제 큰 숙제라서 이렇게 좀 타협점을 잘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 말씀처럼 사교육비를 과다하게 또 만드는 또 그런 또 제도가 되면 또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비슷한 아마 생각을 다 같이 하셨을 것으로 보고 우선은 뭐 질의응답 요 부분은 세 번째까지는 요런 정도로 우선 정리를 하고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남대학교 총장을 맡고 계시고 국가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김정겸 총장님께 네 번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김정겸 총장입니다. 저도 질문이 좀 있어서 조금 준비했는데요. 넓게 보면 아마 규제개혁 관련된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재 대학들은 사회소요 기반 교육연구 혁신체계로 전환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연연이나 기업,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 구축이 굉장히 필수적인 항목이라서 그렇게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글로컬 대학 사업이나 또는 라이즈 체계를 통해서 이와 같은 협력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여전히 이 내용이 사업이나 프로젝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좀 더 공동운영 체제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프로젝트 기반의 협력 체제를 넘어서 아주 상시적인 공동운영 체계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대학이 오픈 플랫폼형 혁신 거점 기관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좀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좀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왜 교원이나 다른 시설 같은 분야에 있어서 좀 뭐랄까요, 좀 그런 것들이 좀 잘 활용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교원 인사 임용에 있어서 유연합니다. 현장 밀착형 교육 모델로 우리가 대학 체제를 바꾸려면 현재 갖고 있는 우리 교원들 체제 갖고는 한계가 있어서 대학들은 주로 제2의 교원 또는 뭐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외부 자원들을 좀 활용할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셔서 전임 교원하고 함께 이제 팀 티칭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분들을 모시려고 보니까 임용 절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치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교수를 모시는 공개 채용 방식이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요, 좀 한계가 있어서 조금 특히 제2의 교원 같은 경우는 임용이나 겸직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또 특별 채용 같은 방식으로 좀 유연화해주면 훨씬 더 이분들을 모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특별히 해외 석학이나 산업체 핵심 인재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현재 같은 제도는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교원 인사 제도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외부 이런 분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보니까 결국 이분들을 모시는 과정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비가 좀 더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인재를 유치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강사료 같은 재정적인 지원도 함께 돼야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회소요 기반 교육연구 혁신체계로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지, 현재 제도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두 번째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자체라든지 대학, 출연연, 기업 간의 벽 허물기가 굉장히 화두로 돼 있고 아마 모든 대학이 아마 이런 컨셉으로 대학을 좀 혁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오픈 플랫폼형 캠퍼스의 전환을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뭐 생각해 보면 이런 오픈 플랫폼형 캠퍼스라고 하는 모습은 대학 내에 기업이나 또는 출연연의 연구소들이 와서 함께 저희 대학 캠퍼스에서 운영되는 모습을 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기획하고 공동으로 연구하고 또 공동 연구실 같은 걸 좀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 이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특히 저희들 같이 국립대학인 경우에는 그런 자원들을 쓸 때 상당히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현재 제도적으로 보면 법령상 교육과 연구 또는 학생들의 실습을 활용하는 경우 산업체에 대해서 대학 시설을 사용할 수는 있도록 돼 있는데, 좀 더 이 경우 민간 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같은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대학 내에 출연연의 연구소 또 기업들이 와서 교육과 연구에 저희들과 함께해서 어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그런 제도적 어떤 것들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이 출연연이나 기업, 지자체와 함께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적인 앵커 기관으로 저희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정리를 해보면은 지역 혁신 실현을 위한 산학연관 간의 상시적인 공동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한 제도 개선 관련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하나가 그 현장 밀착형 교육 전환을 위한 유연한 교원 인사 제도 관련인데, 저희도 학교에서 다 운영을 해보시면은 겸직 교수, 초빙 교수, 특임 교수 이런 부분들 교수가 붙으면은 무조건 이제 공개로 모집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제 불필요한 행정적인 낭비도 있는 것 같고, 그분들에 대해서 또 적절하게 또 예우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로 이해가 되고, 두 번째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오픈 플랫폼형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축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 이제 정출연이라든지 대학, 그다음에 민간 기업의 연구소조차도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상호 시설 활용에 있어서 사용료 문제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민간 기업인 경우는 국립대학인 경우는 그 비용을 그것도 다 이제 받아야 되는 구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장님, 저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딱 집어서 이렇게 같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학에서 기업이 학교에 들어오도록, 그리고 연구소가 들어오도록 적극하시면 저희가 그에 관련된 모든 규제는 다 풀겠다. 이게 이제 저희 답이고요. 그중에 이제 교원 인사 문제는, 교원 인사는 그 JA 교원이든 하여튼 이중 소속이든, 이거는 저희가 이것도 이제 이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JA 교원은 저희가 지방공무원법을 개정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2월 26일 날 그 저희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가 마련이 될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그리고 이제 이중 소속, 그것도 저희가 이중 소속은 조금 더 복잡한 문제, 연금이니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돼서, 그거는 지금 저희가 좀 이렇게 단기 정책 연구 과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교육공무원법하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해서 곧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설 사용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국유재산법 관련된 그런 규정은 또 기획재정부랑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사실 이 산업체가 대학에 들어오고 연구소가 대학에 들어오고 협업을 하고, 그런 건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계속 강조해온 정책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그걸 못했다면, 이번에는 정말 그거를 풀자. 그래서 대학이 기업과 연구소와 대학이 그 대학 안에서 하나가 돼서 정말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의 정말 핵심적인 정책 목표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규제는 다 풀려고 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하여튼 모든 규제 다 풀겠다, 이게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이 꼭 실현되기를 또 바라고, 그게 또 하루속히 또 되어야지 또 의미가 또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우선 준비된 네 가지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또 질문도 하고 답변도 된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플로우에서 좀 그동안에 좀 담겨두었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런 이제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좀 허심탄회하게 또 오늘 뭐 듣고 또 말씀 나누는 또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겠습니까? 예, 총장님 저쪽에. 예. 박성진 한동대 총장님이시네요. 예. 예, 한동대학교 박성진 총장입니다. 이제 충남대학교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전 부연하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이제 시대는 혁신의 시대고 미국은 테슬라, 뭐 엔비디아 이런 그 혁신 기업이 나오는 반면에 유럽하고 일본은 안 나옵니다. 유럽은 여전히 BMW, 루이비통, 뭐 일본은 토요타 팔지 그 애플이나 구글의 내 혁신 기업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혁신의 길로 갈 건지 아니면 유럽이나 일본처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갈 건지 하는 전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교육부에서 이제 BK나 이런 연구 지원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연구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창업이나 기술 이전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저는 이제 벤처 창업을 해서 미국에 가서 이제 8년 있었고 또 포스텍에서 벤처 생태계 책임자로 한 8년을 있었고 또 포스코의 임원으로 가서 또 벤처 책임자로 5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볼 때 실질적으로 이제 MIT나 그 스탠포드는 매출액이 동문기업 매출액이 우리나라 GDP 2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BK나 이런 연구 중심 대학이 향해 가야 되는 거는 MIT나 스탠포드로 가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거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난프로핏하고 프로핏은 퀀텀 점프입니다. 도저히 이게 이제 서로 이해를 못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TLO 조직이든 기술지주회사 조직이든 극소수의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많은 교수님들의 마음을 모으고 집단지성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대학이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프로핏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걸 인정을 하고 외부의 베스트 플레이어들 전문가들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난프로핏하고 프로핏의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현재 전무합니다. 제가 포항공대에서도 해보면 포스코를 이해하는 포항공대 교수님 한 분도 안 계시고 포스코에서도 포항공대를 이해하는 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선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 이 충남대학교 총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양쪽에서 동시에 월급을 받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난프로핏하고 프로핏을 동시에 이해하는 분들의 인터페이스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교수님들의 적어도 3%, 저는 10%, 20% 정도의 교수님들이 그 학교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동시에 기업의 CTO나 CSO로 월급을 받으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제도 같은 게 인력이 없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 기업에 있는 분들이 또 학교에 들어와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기업에 있는 분들도 학교를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의 현상을 보면 민간에서 나오는 연구비가 국가에서 나오는 연구비의 2배가 넘습니다. 70%가 넘기 때문에 지금 혁신적인 그 새로운 지식의 제너레이션이 학교가 도미넌트한 게 아니라 AI나 블록체인이나 양자 컴퓨터 이런 게 전부 다 벤처기업 쪽에서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원리와 이론을 기반으로 한 솔리드 커리큘럼도 필요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현장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러프한 그런 그 지식이 학생들한테 동시에 가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있는 분들이 학교에서 강단에 설 수 있게끔 또 오픈을 해서 양쪽에서 월급을 다 받는 분이 교수님도 생기고 또 기업에 있는 분이 생겨서 교수님들이 기업을 이해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해서 기술 이전의 창업이 더 잘 되게 하고 또 기업에 있는 분들이 학교를 이해해서 그 기술 이전이나 그걸 가지고 상용화하는 그런 인재 풀을 만드는데 좀 그 정책의 포커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더 이상 뭐 추가 설명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참고로 좀 한 말씀 더 보태서 답변을 좀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부산도 마찬가지고 아마 수도권을 제외하면은 다 지방들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창업 쪽이 참 약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다른 사업들 때문에 준비를 하느라고 이래 자료를 모아 보니까 특히 뭐 지방은 뭐 공공기관 이런 데 취업하는 것이 안정성을 찾는 게 제일 우선순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면에서 뭐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그 어쨌든 뭐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 통해서 뭐 새로운 이제 생태계를 좀 구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는데, 뭐 조금 전에 또 차관님 답변 중에 이중 소속에 대한 문제로 또 귀결이 되는데, 그건 또 법령 개정을 또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나 더 또 말씀 중에 하나 더 보태면은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지역의 창업 여건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가 있겠는가. 그게 좀 막연한 또 질문이겠습니다만은, 막 그런 것들도 정책 고려할 때 좀 그 여건 개선, 정주 뭐 여건 개선하듯이 좀 같이 고려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뭐 전적으로 동의한다 말씀드리고요. 박성진 총장님께서 진짜 본인이 하신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에 있는 분이 대학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같이 연구를 하고, 또 대학 교수님들도 기업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교차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중소속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이고, 법적 근거 마련하는 거 플러스 저희가 그러면 정책적으로 뭐 재정 지원이나 이런 사업 방향성을 통해서 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세밀한 논의와 검토와 그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제가 총장님께도 좀 자문을 구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고요. 창업도 저희가 많이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대학에서 창업 교육을 하고 초기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제품 만드는 것까지를 좀 창업을 같이 해보고, 창업 동아리 지원하고 그런 걸 주로 대학에서 하고, 또 중소벤처기업부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창업 지원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대학의 창업 교육과 창업 지원이 전주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창업의 중요성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이 여러 부처가 같이 협업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부도 굉장히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도 저희가 약간 이렇게 등락이 있습니다만, 이 창업 교육도 굉장히 사업을 통해서 강조할 때는 창업 교육이 많이 되고 창업 동아리 지원도 많다가, 그 사업이 좀 다른 사업이랑 합쳐지거나 하면은 그게 좀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즈나 이런 이제 지역에서 대학들이 역할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이 대학만이 아니라 대학이 지역에 있는 창업센터라든지 이런 데랑도 연결해서 창업 교육과 창업까지 이어지는 그 전주기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저희가 고민을 해보고, 여러 부처 협력도 하고 거기에 재정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한동대 총장님의 눈부신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또 우리 공주대 총장님. 예, 우리 중요한 교육 문제를 맨 앞장서서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우리 최은옥 차관님과 이해숙 실장님, 또 여러 국장님들한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앉아서 좀 차분하게 질문해도 되겠죠? 네. 그 5국 3특 관련해서 지난 정부서부터 사실은 이제 특히 국립대학을 위주로 해서 이 학령 인구 감소나 고등교육의 선진화 이런 거를 위해서 국립대학의 통합을 아주 적극적으로 교육부에서 유도를 했고, 또 거기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여러 대학들이 이 국립대 통합에 이미 된 데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통합을 이뤄나가는 대학들은 또 규모가 만만치 않게 큰 대학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대하고 강릉원주대, 이게 뭐
지금 통합된 대학으로서는 가장 큰 대학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있게 될 충북대와 또 한국교통대가 있고 국립공주대도 지금 충남대하고 통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남권으로 가보면 우리 목포대,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가 또 그 통합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주 적지 않은 대학들이 이 통합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들 대학의 그 통합에 대한 용기나 그다음에 희생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정말 관심 갖고 그 과정과 결과가 난 이후에까지 눈길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렇게 적지 않은 대학들이 그 지역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역할을 보면 정말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고 완전히 토착화해서 그 기능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거든요. 역사로 보면 뭐 70년 이상, 100년까지 된 대학들이 있습니다. 저희 대학도 이제 80년 가까운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통합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해요. 충남대학교 우리 김정겸 총장님 계시지만 충남대학교가 우리 대학보다 좀 규모가 크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공주대학이 충남대랑 통합을 하면 뭐 흡수 통합되지 않겠냐. 그러면 공주라고 하는 이제 소멸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런 지역인데 더 망가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갖고 여러 가지 그 반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리면 이 역사를 갖고 지역에 토착화된 그런 대학들이 통합을 하고 나서도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생생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거고 우리도 그런 목적을 갖고 지금 통합에 나섰지만 전혀 지역민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도 사실은 좀 그 통합에 나선 대학들을 돕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메시지도 명확하게 좀 내주셔야 될 것 같고 통합이 돼도 그 지역에 공동화가 생기지 않는다든가 뭐 이러한 목소리들이 좀 같이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이 되고 나면 사실은 역사적으로 흡수된 대학들이 꽤 많습니다. 그 사례들을 갖고 지금 지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통합 모델은 옛날 모델하고 또 틀리다 하는 차원의 도움 말씀도 필요한데 말씀뿐만이 아니라 제도적인 것까지 좀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주요한 캠퍼스의 그러니까 통합대학의 주요한 캠퍼스에는 소위 캠퍼스 총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좀 명문화해서 그 지역의 계속적인 발전과 그 다음에 우리 그 책임 분산 뭐 이런 문제까지 통합대학들이 나눠서 좀 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한데 교육부에서 지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많은 총장님들이 의견을 냈고 또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부에서 지금 사실은 답이 없는 느낌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 차관님 머릿속에 좀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이거는 더 부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바로 뭐 차관님 좀 답변이 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통합을 이제 완성해서 이제 학생을 모집한 대학도 있고 이제 충남대와 공주대는 이제 작년에 통합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죠. 정말 대단히 어려운 결정을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하셨다는 데 정말 존경을 표하고 싶고요. 감사드리고 저희 교육부에서도 그 과거에 통합을 했을 때 한쪽이 굉장히 약화되고 하는 그런 모델은 저희가 좀
뼈아픈 정책 실패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기본적인 전제이고요. 그래서 통합을 해서 한쪽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뭐 학사 유연화나 그런 걸 여러 가지가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캠퍼스 통합해가지고 이제 출범하는 대학에는 출범식 할 때는 저희 장관님이 가시거나 장관님 일정이 안 되면 저라도 꼭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 구성원들께 이제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질문하시는 게 이제 캠퍼스 총장 제도의 명문화인데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럴 필요성도 어느 정도 있다 생각하는데, 이거를 현재 제도에 맞게 어떻게 구현할지가 저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학이 통합을 했으니 하나의 대학인데 그 총장은 사실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는 이제 총장님이시고 그런데 이제 캠퍼스 총장이 상징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있는 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거 구성원이 이제 선출했을 때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 현재의 총장 제도하고 이 캠퍼스 총장을 어떻게 양립을 시켜서 할 수 있을 것인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런데 기본적인 전제는 어쨌든 두 대학은 아닌 것이니 어떻게 그 자리매김을 총장님과 캠퍼스 총장을 둔다면 그걸 어떻게 관계를 자리매김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큰 숙제이고요. 저희가 대학이 굉장히 발전하고 그 어느 대학이든 그 통합을 해서도 두 지역이 똑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을 지원하겠다는 기본 전제는 있는데, 이 제도를 어떻게 마련을 하는 것이 좋겠는지는 고민 중이고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그 정도 답변으로 요 질문은 정리를 하고, 마침 이제 사립대, 국립대 총장님께서 각각 한 분씩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혹시 뭐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저 뒤에 서울과기대 총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과기대 김동환 총장입니다. 저는 이제 수도권에 있으니 서울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혜택을 보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특히 입학생 모집에부터 저는 항상 이제 글로컬 사업 회의를 가게 되면 말씀 중에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말씀 계속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글로컬이나 라이즈나 모든 지방 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있잖아요. 그 지역 내에서만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는 과연 정답이 나올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 차제의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지방을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계속 드렸거든요. 제 목소리가 뭐 전달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기껏해야 2시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자꾸 분할을 시켜서 모든 제도로 이렇게 가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했던 상황이었고, 서울현대학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공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아서 실증 실험 같은 건 거의 못하게 있고, 과학기술 분야 특히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뭐 실험 실습을 하더라도 아주 연구실 내에서밖에 못하니까 사실 이런 기술들이 제도 고도화되기 어렵고 또 가장 중요한 수요자인 기업이 가져가기는 어려운 그런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서울현대학과 지방대학이 같이 연합해서 공동 연구를 하고 또 학생 간의 교류도 강화시키고, 특히 과학기술 분야 특별하게 저희가 특성화 간다 그러면 과학기술 분야를 염두에 둔다면 우선 그렇게 그래서 최근에 저희 대학하고 금호공대, 한밭대가 과학기술 중심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3개 대학 연합 형태의 그 프로그램을 교육부에 제안을 했거든요. 이것이 어떤 시사하는 바가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발상을 바꿔보자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왜 자꾸 서울현대학과 지방대학을 나눌 것이며 또 지방 간에도 자꾸 지역 나눠지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 서울현대학도 여러 가지 서울에 또 차별도 받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있으니 차라리 광역화 형태로 만들어서 공동 연구나 공동 교육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3개 대학이 먼저 과학기술 중심 먼저 시작해 보려고 했던 차원이거든요. 만약 이 프로그램이 성공한다면 각 대학으로 전파할 수도 있고 전국이 하나의 광역을 묶여서 수도권과 지방 차별 없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중국이 사실 그 일을 벌써 진행했고요. 지금 최근에 신문에 보면
10개 첨단 기술 중에 대한민국의 반도체 제약은 다 지금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력한 힘이 나온 중국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산학 일체형 캠퍼스였거든요. 아까 충남 청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대학이 이제는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은 기업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기존의 산학 협력 차원을 뛰어넘어서 산학 일체형 캠퍼스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산학 일체형 캠퍼스를 하면 말씀해 주신 것 비슷한 맥락으로 기업과 대학이 전혀 구별 없이 차별 없이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속에서 움직여야겠다 생각했던 것이고 이것이 청와대학이 그 모델을 성공시켰고 지금 강력한 제조업 기반의 첨단 분야에 중국이 탄생했던 바로 그 결과였거든요. 저희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학 캠퍼스를 완벽히 열어서 기업과 완벽하게 구상할 수 있는 산학 일체형 캠퍼스 이름으로라도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이런 대학, 서울과 대학 또 지방 간의 이런 연합 형태도 정부에서 제안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 따른 지원도 해주시면 또 다 모든 걸 개방하고 지방과 서울을 차별 없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강력히 또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른바 지역의 광역권을 넘어서서 수도권과 지방에 그까지 영역을 좀 확대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총장님, 그 서울과기대가 산학협력 굉장히 잘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협력도 하시고 다른 이제 산업체하고도 하시고 굉장히 잘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과학기술대학이 이제 수도권과 지방 이렇게 연합해서 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저희가 지금 라이즈로 통합이 됐습니다만 이건 좀 별도로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코스 사업이 그 첨단 융합대학 사업이고 수도권과 지역에 있는 대학이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이제 첨단 분야 인재 양성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즈에 통합이 됐지만 이 초광역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 특성이랄까 그런 거는 유지가 되도록 저희가 계속 해 나갈 생각이고요. 세 개 대학이 수도권과 지역에 있는 세 개 대학이 공대를 중심으로 공대가 70% 넘는 그런 대학이 이제 연합해서 하시려는 건데 대학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어떻게 지원할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려면 이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파일을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파일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대학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파이도 더 늘릴 그런 여지도 더 많아질 것 같고요. 대학에서 그렇게 창의적으로 고민하신 그런 내용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만은 교육부와의 대화는 여기서 좀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멈추기로 하고 그동안 대화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명사회를 봐주신 최지원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3년간 거의 빠지지 않고 대교협 총회에 참석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아주 치열한 토론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총회 때 여러 그 회원 총장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또 같이 지식을 또 공유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교협 부회장이신 정태주 국립경북대 총장님께서 마무리 인사로 오늘 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 인사를 한다니까 좀 이상하지만요. 예. 국립경북대학교 총장 정태주입니다. 오늘 차관님께서 이렇게 실국장님 5분이랑 오셨길래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실국장님들이 한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한편으로는 죄송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차관님께서 고등교육에 대해서 진정으로 많은 걸 알고 계시고 관심도 많고 이해도 많고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는 감명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플로어에 계신 우리 총장님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데 상당히 대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거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겠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제 생각에 우리 대교육과 교육부가 이제 협력을 해나가면 앞으로 아마 더 크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아까 질문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학의 차이가 상당히 많다라는 건 아마 우리 교육부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역 간 격차도 심하고 설립의 차이도 있고 규모의 차이도 있고 이것만 가지고 나눠도 벌써 아주 수십 종류의 대학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물론 교육부에서 아마 여러 가지 알맞는 정책을 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가능하시면 그래도 소외를 좀 덜 받게 그다음에 어느 대학이든 간에 그래도 일단 내가 해보고 싶은 것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부의 지원 정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게 뭐 국립이건 사립이건 서로가 이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뭐 우리 총장들도 아이디어를 당연히 내야겠지만 교육부에서도 당연히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우리 대학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님들 잘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6년 대교협 정기총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회원교 총장님, 특별히 교육부 차관님과 실국장님, 그리고 오늘 취재하시느라고 열띤 우리 기자분들께도 특별히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총장님들 학교에 좋은 일 많이 일어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